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위령제와 추념식이 오늘 여수에서 거행됐습니다. 여순 사건 발발 73년 만에 국가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역사 연구가들이 포함된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순천시의 교육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선 학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까지 나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는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의 노력과 참여를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결정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COP28 유치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위령제와 추념식이 사건이 발발했던 여수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73년 만에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공식화하는 새로운 시작, 원년의 의미가 강조된 자리였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념. 오전 10시 정각, 묵념 사이렌과 함께 여순 사건 73주기 합동 위령제와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여순 11구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정부가 주관하는 첫 추념 행사는 사건 발발 73년 만에 여수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의 한은 73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후손들의 가슴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총에 끌려 나온 할머니는 지게작대기 두세 개가 부러지도록 맞아 그 자리에서 실신하였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올해 추념식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흘려보낼 수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또한 내년 합동 위령제에는 새로운 민주정부 4기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번 위령제는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정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시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의 진실규명과 유족들의 염원이 쉽게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3년 만에 진실의 꽃을 피운 여순 사건. 이제는 진실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73년 만에 성취해낸 특별법이란 성과는 감격스럽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니 축하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령 초안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당시 각각 563명, 1,318명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던 광양과 구례. 당시 전남대와 동아대가 용역을 받아 유일하게 직권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가 비교적 컸습니다. 반면 신청조사로 진행된 고흥에서는 실제로는 1,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고작 41건의 피해 신청만 접수됐습니다. 우리 군 내에 좌우를 통틀어서 1,200명 정도 이렇게 희생이 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한 사람도 한 유가족도 빠짐없이 신고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권조사 여부가 관건입니다.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진상규명 방안은 시행령에 담기게 되는데 그 초안이 현재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제주 4.3 특별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소속의 명예회복위원회에 지역 역사연구가들이 포함되지 않아 세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주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 구성도 정권에 따라 수차례 바뀌어 진상조사까지 20년이 걸렸던 선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연구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자체 시행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 보지 말고 전라남도 조직기구를 공무원으로 두지 말고 조사국을 만들어 사업부를 만들어서 여기를 민간 전문기구로 만들고 순천, 여수, 광양 이 지역의 각 지역에 조사요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직권조사가 내려지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여순사건 특별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완성된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에는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여순사건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여순 11구 사건 제73주기를 맞아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 내에 여순사건 73주기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여순사건 74주기인 내년 지역에서 전남도 합동 위령제를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는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의 노력과 참여를 외면한 처사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COP33이 남해안 남중권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컨벤션 센터 추가 건립과 마이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COP28 유치를 역점 시책으로 설정해 별도의 직제와 민간기구를 운영해온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지자체 교육 경비가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순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교육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자 학교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까지 나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일선 학교들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 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순천 지역 각급 학교들이 시에서 지원받은 돈은 모두 65억 원. 여기에 더해 교육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최근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교육이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교육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로컬형 인재를 성장시키고 그런데 교장들의 집단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별도의 조례와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란 겁니다. 기존에 받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낸 교장들은 시의원들을 상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을 통해서 또 전화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을 운운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의사표현은 순천시가 내년 각급 학교에 지원할 교육 경비는 올해보다 5억 원 늘어난 70억 원. 여기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마을 공동체 교육 등을 위해 지급될 보조금은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단 순천시 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보류하고
이르면 이달 말쯤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실습 사업장을 점검하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서궁 전남도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6일까지 전남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을 중지하고 324개 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실습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실습 기간과 실습 기업체 선정과 관련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오늘 업체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 실습 표준협약서 미준수와 위험직무 지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여수해양과학고 현장 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목포 등 서해안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9에서 16도, 순천이 6에서 18도, 광양도 6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6에서 18도, 목포는 8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의 날씨는 전체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예정이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목숨을 걸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확성기를 들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외쳤던 학생 중 한 명이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5.18 단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광주의 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 무릎을 꿇은 한 미얀마 학생이 한국어로 크게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밤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 갔다가 확성기까지 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이후 군경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기까지 했던 이 대학생.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입국해 앞으로는 소연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광주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오고 싶었던 한국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어를 더 배우고 우리나라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소연 씨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부터 등록금 등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측과 5.18 단체 그리고 지자체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소연 씨는 내년 3월에는 정식으로 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 학생이 어렵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특히 강주라는 곳에 와서 또 강주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5.18 단체는 향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앞서는 아시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좀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광주에 이제 들어오게 된 학생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돕는 게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도움 중에 아주 큰 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시작된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은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허석 시장의 변호인은 허 시장이 모 신문사 대표를 맡을 당시 신문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형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허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3일 열리며 신문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고흥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절차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고흥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이어 오는 22일과 23일엔 일반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고흥 군수 예비 경선 후보자는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과 김하경 전 고흥 경찰서장, 박진권 전남도의원과 송영종 전 순천부시장, 장세선 전 고흥군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광양항의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화물은 6m 컨테이너 기준 136만 2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가 감소했습니다. 광양항 물동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환적 화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